네, 안녕하세요. JP쌤입니다. 오늘은 Part 5의 Unit 3 해서 우리가 5-3이 되겠죠? There is, there are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there is, there are는 사실 많이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굉장히 헷갈리기가 쉬워요. 자, there is, there are는 정확하게 뭐뭐가 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there is 자, R는 앞으로는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설명할 때는 there is에서 이 there는 뜻이 없습니다. 그러면 there is의 뜻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is는 이다, 있다, 어떠어떠하다. 네,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중에 있다라는 뜻으로만 쓰입니다. 언제? 그렇죠. there가 앞에 있을 때. 그리고 there는 뜻이 없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there is 하면 무엇이 있다. There are 라고 하면 무엇들이 있다. 자, 그럼 왜 이 들이가 되느냐? are는 뭐죠? 그렇죠. 복수죠. 여러 개가 있을 때 여러 개 there, they, we 그쵸?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여러 명일 때 또는 you, 너희들, 우리들, 그들 이렇게 또는 그것들 이렇게 해서 복수가 있을 때 are를 쓰잖아요. 그래서 there are 하면 뭐뭐들이 있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there는 뜻이 없고 두 번째 비동사 is나 are는 무엇 있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그러면 이 is와 are를 결정하는 건 누구냐? 바로 뒤에 있는 명사가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무슨 얘기냐? 자, there is butter in the fridge 라고 하는 문장이 원래는 butter, 주어죠? is in the fridge 라는 문장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is가 butter가 바로 주어고 is가 동사가 되는 거죠. 버터가 있습니다. 어디에? 냉장고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다라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있다라는 존재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누구를 가지고 온다? there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 there가 뜻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뜻이 없어요. 그리고 얘를 데려왔으니까 is가 앞으로 오고 원래 주어였던 butter가 뒤로 갑니다. 네, 두 주어와 동사가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there is butter. 이게 바로 butter is 하고 같은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there가 뜻이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문장도 볼게요. 원래는 stars are in the sky 라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there,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별들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니까 there를 데려와 놓고 얘는 뜻이 없고 그러면 주어와 동사가 순서가 바뀝니다. There are stars. 그래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is를 결정하는 건 바로 is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결정한다. are를 결정하는 것도 are 뒤에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결정한다 라는 점입니다. is와 are는 바로 뒤에 있는 명사가 결정합니다. 바로 이 명사가 사실은 진짜 주어인 거죠. 하지만 there를 데려왔으니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는 there를 사용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There is와 there are. 자,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단수면 is, 복수면 are를 씁니다. 자, 그래서 there is milk. 자, 아까 우리 뭐도 나와 있었죠? milk도 있고 네, 위에 문장에서 butter 있었죠. 자, 지금 milk, butter 둘 다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는 무조건 단수. 그죠? 셀 수 없는 명사 무조건 단수 명사예요. 그래서 단수 명사는 항상 단수 동사랑 같이 오니까 there is milk on the table 이라고 되는 겁니다. 복수 명사도 역시 마찬가지. 뒤에 books, 아까 stars 있었죠? 복수 명사일 때는 뒤 앞에 비동사가 are로 온다는 거죠. 그럼 의문문을 만들 때는 하지만
이렇게 there is ar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there와 비동사의 순서를 바꿔줘요. 네, are there many books on the desk? 하지만 이 are를 결정하는 건 누구나? 그렇죠. 여기 있는 명사가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않으면 돼요. 자, 그러면 there 만약에 있었니? 라고 물어보나 또는 있었어 라는 표현을 있었어, 있었다 이 표현은 뭐가 되죠? 그렇죠. 과거형이죠. 과거형이니까 네, was나 were를 쓰게 됩니다. is 대신에 was, are 대신에 were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ow many are there 이렇게 했죠. how many are there 하면 how many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자, there are many books라는 부분에서 자,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there are many books on the desk라는 부분에서 지금 many books라는 표현을 모른다. 많은 책들이 있는데 자, 선생님이 다시 어떤 부분을 모르는 거냐면 many라는 표현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게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몇 권인지 알 수 없어. 그럼 이거 대신에 뭐가 들어갈까요? how many가 들어가는 거예요. how many라는 무슨 표현이냐면 얼마나 많은 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한번 의문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개수를 모르니까 개수를 모르는 것 대신에 얼마나 많은 이라는 how many와 books를 붙여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are there 네, how many books가 되겠죠? on the desk 라고 첫 번째 바꿨어요. 의문문을 만들 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바꾸느냐? how many가 뭐예요? 그렇죠. 접속사. 의문사죠. 의문사는 항상 앞으로 가니까 how many books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뒤로 보내는 겁니다. are there on the desk? 라고 물어봅니다. 이해하죠? How many books are there on the desk? 그러면 얼마나 많은 책이 있어? 그러면 3권 있어 라고 대답할 때 There are 3 books. 자, 뭐 대신에 how many 대신에 3이 왔죠. 답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3 books in my bag 이렇게. There are many books on that desk 이런 식으로. 그러면 much는 언제 쓴다? 그렇죠. 셀 수 없는 명사일 때. 그렇죠. How much water is there in the vas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조금 있어? 거의 없어. little 뭐죠? 거의 없는 거죠. 여기서 다시 a little과 little의 차이점, a few와 few의 차이점에 대해서 써보도록 합니다. 네, 선생님 체크할 거예요. 써보세요. 노트에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there is와 there are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웠죠. 네, 그리고 요 얼마나 많은 이라는 질문도 역시 있냐라고 되니까 얼마나 많은 무엇이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there are 또는 there is가 항상 같이 옵니다. 라는 부분을 주의하면서 자, 두 번째 it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it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it은 인칭대명사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인칭대명사 it. 그런데 it하고 다른 거 하나가 있어요. it하고 같이 쓰이는 게 바로 one입니다. it은 인칭대명사라고 부르고요. one은 부정대명사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인칭대명사는 사물이나 동물 또는 이미 말했던 거, 이미 말한 걸 나타낼 때 대신 쓰이는 명사죠. 그러면 부정대명사도 역시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쓰는 말인데 부정은 뭐냐면 정해지지 않은 것. 네, 부자가 아니 부자예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것을 대신 얘기할 때. 그럼 it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걸 얘기할 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것은 이라고 대답해요. 그것은, 네,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은 주격, 목적격, 소유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뜻은 그것이 되겠죠. 네, it은 사물이나 동물 그리고 앞에 어떤 말을 나타낼 때 앞에 했던 말을 나타낼 때 쓰는 거 그것입니다. 그것. 그래서 look at the dog. 걔 좀 봐. 그게 진짜
빨리 뛰고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그죠? 그 개가 뭐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the dog을 다시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it은 또 무슨 일을 하냐면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쓰여요. 인칭 대명사 it이 아니라 비인칭 주어 it은 모양이 같을 뿐 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날씨나 시간이나 거리, 명암, 온도, 날짜, 계절 이런 걸 나타낼 때 써요. 무슨 말이냐면 더워요 라고 할 때 덥다 하면 더운 하면 핫이죠. 그러면 날씨가 덥다 할 때 it is hot인데 이때 뜻을 해석을 그것은 더워요 라고 하지 않죠. 뜻이 없습니다. 그냥 더워요 라고 해석하죠. 더워요. 네. 자, 그 다음 또는 추워요. 또는 추워요 라고 하고, 또는 시간을 나타낼 때도 10시예요 라고 하죠. 그것은 10시예요 라고 하지 않아요. 10시예요. 또는 서울에서 멀어요. 예, 거리를 나타낼 때. 어두워요. 밝아요. 네,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역시 명암은 어둡고 밝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절은 spring, summer, autumn 또는 fall 또는 winter 이런 거 하잖아요. 계절일 때도 봄이에요. 그것은 봄이에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칭, 비인칭 주어 it은 비인칭 주어라는 이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날씨, 시간, 거리, 명암, 온도, 날짜, 계절들을 나타낼 때는 it을 주어로 쓰지만 뜻은 없어요. 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뜻이 없다. 엄청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잖아요. 원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막연한 걸 가리키는 걸 바로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it은 특정한 걸 가리킬 때 it을 써요. 그러니까 do you see a bike? 하면 너는 do you have a bike? 너 자전거 있니? 뭐 나 하나 있어. 물론 하나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또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나 바이크 종류가 있어. 어떤 한 종류가 있어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또는 예를 들면 I have a red bike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I have blue one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I have a blue one. 네, 그러니까 나는 빨간 바이크를 가지고 있어 하면 나는 이 원이 종류를 의미하는 거야. 같은 종류의 파란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파란 거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미 앞에서 말한 레드 바이크랑은 다른 거죠. 다른 두 개가 다른 거지만 두 개가 다른 사물이죠. 두 개가 다른 사물인데 네, 빨간 바이크 네, 그다음 뭐 파란 바이크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네,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그래서 얘는 레드 바이크고요. 얘는 a red bike, 얘는 a blue one 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 이 원이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알겠죠? 네, 여기 하나라는 가 이미 붙어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Did you see my bike? 라는 표현 있죠. 내 자전거 봤니?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같은 종류가 아니라 내 자전거, 내 빨간 거 봤니? 그러면 나 그거 봤어. 라고 얘를 지칭할 때 it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가리키는 걸 똑같은 걸 의미할 때는 it을 쓰고 내가 어떤 걸 가르쳤는데 그거와 다른 종류를 얘기할 때는 one을 씁니다. 이해가셨죠?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요. 혹시 이해가 안 가면 자기 정리 노트에 선생님한테 추가 질문을 써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